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자기 여자 작용과 단락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 여자 작용만 하고 뭐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강의에 단락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자기 여자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여자 작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저희가 그 직류 발전기의 이제 여자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자여자 발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기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자기 여자 뭐 그런 발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다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띄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현상이 이제 그 결코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자기 여자로 어떤 발전기가 스스로 동작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지만, 그런 조금 다른 특성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의가 주어져 있는데요.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발전기라는 게 발전기가 이제 무부하로 운전을 하고 있다. 이제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이제 동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에다가 이제 장거리 송전솔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어떤 부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송전솔로 우리가 이제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어느 이제 멀리 있는 곳까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거리 송전선만 연결했는데도 어떠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이 생산한 전기를 이렇게 이제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 장거리 송전선로를 연결을 시켰더니, 이 장거리 송전선로가 어떤 이제 그 밑에 땅이 있겠죠. 이제 땅이 있고, 그러면 땅과 사이에 어떤 그 대지와 사이에 가지고 있는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게 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이 길이가 거리가 이제 송전선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떤 면적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C라는 게 이제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의 정전 용량은 D분의 이필론 S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S라는 것이 이제 면적이 될 것이고요. 면적.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어요. 길이가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가 될수록 이 이제 면적이 이 평행판 축전기 어떤 그런 정전 용량을 가지는 면적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송전선로가 가지는 정전 용량, 즉 C가 커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하를 C를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하로 이 이제 정전 용량이 C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C가 연결되어 버리게 되면 이 C는 전기자 반작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증자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증자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자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다가 이제 부하가 C가 연결되어 버리니까 전압이 증자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더 높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V가 커져서 정적 전압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여자 작용이라는 것은 장거리 송전선로와 연결되었을 때 이 진상전류, 즉 이 C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C 때문에 만들어지는 진상전류로 인해서 단자 전압이 정적 전압 이상으로 순식간으로 높아져 버리는 현상, 이런 현상을 갖다가 자기 여자 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3.28에 자기 여자 작용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 이제 어떤 정격의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높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가 발전기를 가동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동시키지도 않고 어떤 잔류자기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잔류자기만 있어서, 그러면 잔류자기 때문에 어떤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 유도된 기전력에 더하기, 유도된 기전력 더하기, 어떤 C의 증자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류자기와 그다음에 이 증자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져 버리는 현상, 높아져 버리는 현상을 갖다가 이런 어떤 자기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여자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 여자를 일으켜서 어떤 이제 정격 전압이라고 했었을 때, 이 이제, 정격 전압, 여기서 이제 V2를 정격 전압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정격 전압을 이제, 이 정도가 정격이다. 여기가 정격 전압이라고 했었을 때, 이 정격 전압만큼만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정격 전압만큼만 나온다라면 어쨌든 뭐 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격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전압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어떤 선로의 절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전압을 공급받았을 때 공급받은 장치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라는 것은 정격 전압 이상이 되었다.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자기 여자 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격 전압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바로 어떤 전기자 반작용의 증자작용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증자작용을 일으킬 만한 그 요소는 이제 정전 용량이고,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은 선로의 길이가 길었을 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1을 이제 두 가지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K1 이제 직선과 K2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K1과 K2의 그 크기는 어떤 거냐면 기울기를 봤을 때 전류분의 뭡니까?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분의 전압은 즉 어떤 걸 나타냅니까?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가 이 이제 전류분의 전압에 대한 크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액턴스 값도 있을 것인데,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저항보다는 리액턴스 값이 훨씬 더 크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리액턴스의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액턴스 값은 어떤 리액턴스입니까? 정전 용량에 대한 리액턴스가 되는 것이죠. 즉 XC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C 값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C 값이 크다. 이 단거리라는 것은 이 C가 작은 거잖아요. 단거리는 C가 작고, 그 다음에 이 장거리는 C가 커지겠죠. C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XC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XC는 J 오메가 C분의 1로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가 작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XC, 이 리액턴스 값, C의 리액턴스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정전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이제 정전 용량이 가지는 리액턴스 값이 작다라는 걸 의미해서 기울기가 점점점 누워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점점 누워지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보다 이 이제 이 무브와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 곡선이 무브와 포화 곡선인데 우박 포화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이제 단거리일 경우엔 이제 이 정적 전압 빨간 줄보다 낮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어떤 그 전압의 레벨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장거리로 갈수록 전압이 만나는 이 전압이 정적 전압보다 더 높게 만들어져 버려서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이제 그 자기 여자 작용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 이제 장거리로 가게 되면 C의 용량이 커지게 되고 정전 용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C가 아니라 리액턴스 값이 작아져서 이 기울기가 이제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전압의 크기가 정적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에 연결되었을 때 이런 정적 전압보다
전압이 높아져 버리는 현상, 이 현상이 바로 자기 여자 작용, 자기 여자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여자 작용이라는 게 분명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여자라는 것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전압이, 공급되는 전압이 정적 전압보다 더 높아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절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절연. 전기 절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절연의 문제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현상, 이런 현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전압이 높은 어떤 고전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전선로에서 어떤 애자라는 것은 이제 전기의 절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제 전선로와 그리고 이제 그런 철탑과의 그런 절연을 시켜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 주변에 이제 습기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그 습기로 인해서 그랬죠. 어떤 방전 현상을 갖다가 이제 코로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방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보내는 전압보다 수전단의 전압이 더 높아져 버리는 것 이런 이제 페란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전압이 높아져 버리게 되면 이제 그 흐르는 전류도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기계 장치들의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기 여자 작용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자기 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주어진 그림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까 그 위쪽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단거리 송전솔로는 자기 여자 작용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XC라고 본다면 XC는 이제 자기 여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로의 이제 리액턴스 용량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공극선 그리고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 그리고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동기발전기가 가지는 동기 리액턴스의 크기로 어떤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극선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철의 포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전류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공극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이제 그런 자기 여자 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한 점의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이때 부하 전류 I를 기준으로 이 무브와 포화 곡선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전압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전압의 크기는 리액턴스 곱하기 그때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XS 곱하기 전류 I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 여자가 발생하지 않은 선로의 정전 용량 XC와 만들어지는 전압은 XC 곱하기 전류 I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극선하고 만나는 전압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공극선하고 만나는 이 이제 전압의 크기인데 이 전압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공극선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공극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이 지점의 전압은 XS 곱하기 I로서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 만들어내는 전압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전압이 될 것이고 이때의 전류를 I 다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 다시라고 한다면 이때의 포화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포화율은 어떻게 계산했냐 포화율은 공극선 즉 포화되지 않았을 때 공급되는 전류의 개념이었고 분해 그 다음에 이 추가적으로 포화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개념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포화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포화되지 않았을 때 흐르는 전류는 I 다시잖아요. 그렇죠. 공급선과 만나는 전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포화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전류는 I에서 I 다시를 뺀 만큼,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포화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국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류 I 다시 분의 이때의 전압 XSI라는 전압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공국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전류 I 다시는 포화율을 이용해서 포화율이 I 다시 분의 I-I 다시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I 다시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I 다시를 유도를 하게 되면 이때의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시그마분의 I다 라는 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국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XS이다. 동기 리액턴스이다 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전류 I일 때의 전압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공국선이 이제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됩니다. 공국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공국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기울기가 공국선보다 더 크다면, 기울기가 공국선보다 더 크다면은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울기가 이 공국선보다 더 작아진다면은 어떤 전압이 이 무브와 포화곡선과 만나는 전압이 점점점 상승하게 돼서 자기 여자 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자기 여자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그 조건은 어떤 것이다? 공국선의 기울기보다 선로의 리액턴스의 그 기울기가 더 높아야 된다. 즉, 이 선로가 가지는 리액턴스가 이 공국선의 기울기보다 더 높다라는 조건 2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이 이제 선로의 정전 용량이 가지는 리액턴스는 이제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식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로가 가지는 정전 용량에 대한 식을 이제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기 리액턴스가 가지는 식을 이제 어떤 유도 과정을 가지게 될 건데, 둘이 이제 엄밀하게 비교를 하려면 이제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C는 D분의 이필론 제로, 이필론 어떤 이제 유전율 곱하기 면적인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또 C는 V분의 Q이다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정전 용량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추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정적 전압에 대한 비율로 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대한 비율로서 이 이제 리액턴스의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전압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리액턴스 강화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리액턴스 값이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정적 전압에 대해서 정적 전류가 리액턴스에 흘렀을 때 가지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얼마큼이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이나 전류를 정해놓고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전압 강화가 많이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리액턴스의 크기가 크다, 작다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가지고 XS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X치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죠. 정적 전압에 대해서 정적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선로가 가진 리액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크기가 과연
얼만큼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많이 보았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해 보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계산했었을 때는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값은 퍼센트 Z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퍼센트 Z가 되는데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는 것이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의 크기를 비교할 때 동기 리액턴스가 훨씬 더 크더라. 그러면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자? 무시해버리자.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거의 뭐와 같다?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거의 퍼센트 X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퍼센트 Z, 즉 퍼센트 임피던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단락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락비 K죠. KS분의 1로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변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은 나중에 이제 그 단락비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해 놓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동기 리액턴스는 우리가 뭐로 표현하게 된다? 단락비로서 이제 표현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첫 번째, 이제 선로가 가지는 리액턴스의 크기를 어떤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대한 성분값으로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그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전기자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전기자가 되겠고 전기자에 원래 저항이 있는데 우리 저항 어떻게 해버리자? 저항을 무시해 버리자는 것이죠. 저항을 무시해 버리면 이제 어떤 리액턴스, 그런 인덕턴스만 가지고 있는 전기자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때의 선로가 가지는 선로의 리액턴스, 즉 정전 용량이다. 정전 용량이 가지는 선로의 리액턴스의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C라는 전압으로 선로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때의 전압을 정적 전압일지 어떤 전압일지를 아직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선로에 공급하고 있는 전압이고 이때의 이제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이제 VC로 표현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C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과 전류로서 이 선로를 충전하고 있는 충전 용량이라는 게 있겠죠. 충전 용량은 전압 곱하기 그때의 충전되는 전압 곱하기 충전되는 전류로서 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의 전압은 그리고 이제 전류라는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류라는 것은 전압을 리액턴스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이 리액턴스 분의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충전 용량은 리액턴스 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이제 리액턴스의 크기는 이 전압의 제곱을 충전 용량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송전솔로의 정전 용량을 단위값으로 표현을 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로 표현하게 되면 이쪽에 원래 이제 100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이 아니라 1로서 나타내는 것은 PU 값이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이제 퍼센트 Z의 임피던스의 PU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단락비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전솔로의 정전 용량을 단위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정격 전압에 대해서 이제 이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비율이 과연 얼마큼인지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정격 전압을 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이제 전압의 제곱이 될 것이고 정격 전류와 정격 전압이 곱해지게 되면 이제 정격 용량이 되겠죠. 발전기 정격 용량 곱하기 그때 리액턴스 값이 될 것이고 이 리액턴스 값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식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송전솔로의 정전 용량의 단위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초의 그 자기 여자 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조건이 XC가
1 플러스 시그마의 XS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에다 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XC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XS는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KS분의 1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다음과 같은 이러한 조건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여자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단락비로 표현을 해보면, 단락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단락비라는 것이 이 조건보다 더 컸을 때 자기 여자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된다? 단락비가 크면 자기 여자 작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단락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단락비가 큰 발전기의 특징에서 자기 여자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여자를 방지하는 방법,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조건식을 이용을 해서 자기 여자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여자를 방지하는 조건을 시켜보게 되면 이제 단락비는 전격 용량분의 충전 용량, 그리고 충전 전압분의 전격 전압의 최고, 그리고 1 플러스 포화율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자기 여자를 한번 방지시켜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조건은 단락비가 크면 되겠죠? 단락비가 크면 된다. 단락비가 크면 자기 여자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단락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락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 값은 정해져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이 값들이 작아져야 되겠죠? 이 값이 작아야 됩니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분모값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전격 용량이 큰 발전기로 공급하면 된다. 근데 전격 용량이 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발전기를 2대, 3대 병렬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발전기를 2대, 3대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용량의 증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는 이 원인은 뭐죠? 자기 여자 작용의 원인은 즉 진상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전류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진상전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진상전류라는 것은 전압보다 빠른 위상을 가진 전류이죠. 이 전류 때문에 전압보다 빠른 위상을 가지는 전류가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겁니까?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느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진상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 즉 이 진상 전류를 더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류를 공급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 전류의 위상이 빨라졌으니까 그러면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진상 전류는 어떻게 하자? 지상 전류를 이용해서 상쇄시켜주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상 전류는 누가 공급하는 것이죠? 코일, 즉 L이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기조상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리액터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지상전류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진상전류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느린 전류를 공급해 줘서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만들어 주게 된다. 느리게 주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자기 여자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책으로는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나니까 자기 여자 작용을 하게 되면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요. 전압이 상승해 버리더라. 전압이 상승을 해서 정적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더라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더라도 정적 전압이 되어 버린다면 그냥 그대로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되는 전압을 정적 전압보다 낮은 수준으로 80%의 수준으로 공급을 하자.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더라도 자기 여자 작용이다라고 부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전압으로 즉 전압이 높아져도 자기 여자로 전압이 높아져도
정적 전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이제 그 네 번째 방법. 선로에 공급되는 전압을 정적 전압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자기 여자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기 여자 작용이 일어났는데 정적 전압보다 높아져 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정적 전압보다 높아져 버리는 현상을 자기 여자 작용이다 부른다. 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즉 정전 용량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전 용량은 우리가 따로 어떤 C를 부하로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하는 원인은 즉 송전선로가 길어져서 이 정전 용량이 높아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